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 1370만 경기도민도 국민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 재정 정책의 대상인이 도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 또한 국민이자 민주당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위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책임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당론과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비록 저의 소신과 다른 결정이더라도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너무 힘들고 경제 상황 악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재정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경제정책 총책임자이신 부총리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저의 질문이지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 정부 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가요? 복잡해 보이는 경제 문제이지만 시장 경제는 공급과 수요, 조정 기능을 하는 재정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세계 경제의 지속적 저성장은 기술혁명과 인간노동 비중 축소에 따른 기업이윤 확대와 개인소득 축소로 수요가 구조적으로 부족해지며 생긴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경제 위기가 격화되었습니다. 투자 확대도 어려우니 소비 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 재정 지출은 공급 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은 외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 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1/5도 안 됩니다. 13조 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의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 부채율이 2에서 3% 올라가더라도 국가 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 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의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 총량도 늘어 국가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 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입니까? 부총리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우리 국가 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들 외국도 경제 위기 전에는 30에서 40%대의 국가 부채율을 유지하다 여러 경제 위기를 거치며 경제 위기 극복책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현재의 110%대가 되었고 이번 경제 위기를 맞아 10에서 30%에 이르는 부채 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고액의 국민 직접 지원으로 국민 소비여력을 늘려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정을 몰라서 국가 부채 비율을 늘려왔거나 이미 높은 국가 부채 비율의 추가 증가를 감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소비용 직접 지원을 했다고 보십니까? 셋째, 현재의 재정 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요? 복지정책이라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할까요? 학교 급식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에서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입니까? 넷째,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은 재정 건정성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10을 전원에게 나눠 지급하나 절반에게 2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 건전성이나 국채 비율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 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다섯째, 경제 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 지원이 낫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생산자 생산 증가로 연쇄 효과가 발생하여 경제 회복이 더 잘 되고 나아가 지원 효과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급하여 밀린 임대를 내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저축하게 하면 승수 효과도 줄고 결국 효과 없는 일본의 헬리콥터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 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십니까? 그러나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잊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합니다.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지 않던 길 만들어가는 건 힘들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싸고 좋은 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질적 전환의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탈석탄 동맹 가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전 세계 33개 국가와 29개 지방정부 등 총 105개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면서 도가 추진 중인 저탄소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마이클 데나 허주한 캐나다 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하고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과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 분야의 상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탈석탄 동맹은 2017년 제2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창립됐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 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만 남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탈석탄 동맹 가입 요청을 경기도가 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탈석탄 주도 국가인 캐나다와 영국 대사는 가입 축하를 위해 도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전 인류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석탄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언젠가는 반드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지구가 친환경적인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클 데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는 기후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함께 연대해서 초국가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캐나다, 영국과 함께 탈석탄 동맹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며 기후에 대응해 경기도가 리더십을 보여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경기도처럼 많은 도민과 풍부한 경제력을 가진 곳이 회원이 돼 기쁘다면서 내년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꼭 참석해서 배출가스와 화석연료를 줄이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번 탈석탄 동맹 가입에 따라 도는 석탄 발전 시설의 단계적 폐지와 205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 석탄 발전 시설의 신설 금지를 위한 노력, 수소 에너지 상용화와 차세대 에너지 핵심 기술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 기반 저탄소 도시 구축, 도민이 함께하는 전력 자립 프로젝트, 에너지 협동조합 생태계 및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 석탄 발전 제한과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국내외 거버넌스 기반 구축, 비동맹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동참 적극 장려 등을 실천하게 된다. 도는 이번 탈석탄 선언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도는 2030년 온실가스를 5,32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2015년 배출량 6,590만 톤 대비 19.3%에 해당한다. 다음은 교회 비대면 예배 지침 준수 여부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3일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30일 또 다시 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점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교회 2곳을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 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도와 시, 군 공무원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 2곳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4개 교회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이를 밝혔다. 8월 3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로 114개 교회는 대면 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 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점검 거부, 핵심 방역 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 예배 실시 등 위반 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8월 23일 점검 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여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대면 예배를 실시한 곳이다. 이 가운데 1개 교회는 지난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 대면 예배를 실시했으며 1개 교회는 대면 예배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소모임 실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도는 반복적으로 대면 예배를 실시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들 32개 교회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32개 교회와 신도가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8월 30일 대면 예배를 실시한 나머지 80개 교회와 비대면 예배 지침을 위반한 4개 교회 등 84개 교회는 방역수칙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주의 촉구를 내리기로 했다. 오태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와 국민의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 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가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 서울, 인천 지역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도내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 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필수 인력만 참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식사 제공 금지, 이격거리 준수, 여러 사람 찬송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뉴스입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 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사전에 둘러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1일 문을 열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 입장하려면 기본소득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관 메뉴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실행하면 된다. 전시관은 3D 가상 전시관 형태로 구성되는데 관람객이 가상 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캐리커처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역사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주재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화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화폐관, 도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가 구성된 기본소득 영화 상영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 시관, 캘리그라피 작품관 등 총 17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가상 경기 지역화폐 이벤트와 온라인 덕분에 챌린지가 마련된다. 가상 경기 지역화폐 이벤트는 온라인 박람회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 응모형 이벤트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전시장을 찾아 일정 시간 이상 전시물을 관람한 모든 관람객에게 가상 경기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기본소득 퀴즈 풀기, 박람회 설문 참여 등으로 추가 가상 경기 지역화폐를 획득해 전시관 중앙에 마련된 광장에서 응모를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응원하는 메시지, 사진, 영상을 홈페이지에 응모하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우수작품 제안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정부, 공공기관이 개최한 박람회 가운데 3D 체험형 온라인 전시관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며 정책박람회가 단방향성 정보전달형 박람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온라인 전시와 컨퍼런스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박람회 첫날 온라인 영상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과 16개국 27명의 국내 외 염사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